네, 감사합니다. 초청해주신 카이스트 계신 교수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카이스트에서 이제 발표가 처음이어서요. 제 연구 분야 또는 결과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사교계약에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는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소분야들을 이제 소개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여서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피리오딕 오비트, 이제 주기 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교계약에서 그런 걸 이제 여러 방면으로 바라보는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클리디안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벡터 필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RN에서 RN으로 가는 함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림에 나오듯이 이제 위치에서 어떤 주어진 위치에서 RN의 위치에서 이제 힘의 방향과 세기를 이제 표시를 같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힘의 세기와 방향이 주어지면은 실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궤도를 이제 orbi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걔가 이제 만족해야 되는 식은 그 물체의 이제 속도가 그 주어진 점에서 벡터 필드의 벡터여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퀘이션이고요. 근데 이제 사교계약에서는 일반적인 벡터 필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밀토니안 메카닉스에서 나오는 이제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를 다룹니다. 그래서 R2n 공간에 주어진 함수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짝수 차원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물체가 움직이는 공간과 그리고 속도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짝수 차원을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임의의 펑션인데 이제 해밀토니안 펑션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얻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90도 회전시켜 주면은 얘를 이제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미 이제 벡터 필드를 다룰 때 힘의 방향이나 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해밀토니안 펑션이 시간, 이 타임 파라미터 t에 디펜드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그레디언트 또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가 시간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X를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의 오빗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코디네이트로 풀어서 쓰면은 첫 번째를 이제 앞에 n개의 코디네이트를 Q, 뒤에 n개의 코디네이트를 P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 Q를 미분한 것은 앞에서 보다시피 이제 H를 P로 미분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P 방향으로 미분한 것은 이제 마이너스의 H를 Q로 미분한 것이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밀턴 이퀘이션이 정확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의 오빗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해밀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지금은 이제 유클리드 경우를 본 것이고, 일반적인 매니폴드에 대해서 이제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정의를 할 때 일단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취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도 필요했었죠. 정의를 하는데. 근데 매니폴드에서는 이제 캐노니컬한 이제 그레디언트라든지 아니면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심플렉틱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유클리드 경우에서 계속 볼 텐데, 심플렉틱 폼이라는 것은 R2n에서 이제 바이리니어 맵인데, 다음과 같이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로 한 벡터를 회전시킨 뒤 이제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스큐 시메트릭이 될 테고요. 지금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논 디제너레이트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실을 관찰할 수 있냐면,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H를 미분한 것이 오메가에 이제 XH를 넣은 것과 같다. 즉 이제 XH가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가 사실 H의 미분의 오메가 듀얼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가 논 디제너레시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XH를 결정짓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를 이 이퀘이션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를 매니폴드에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매니폴드의 심플렉틱 스트럭처가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 전에 앞서서 아마 네. 그걸. 네. 그래서 매니폴드의 이제 투폼이 이제 매니폴드의 투폼이라는 것은 이제 매니폴드의 한 포인트에 이제 탄젠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탄젠 스페이스에서 바이리니어 맵이 있는데 걔네가 이제 포인트가 이제 바뀌면서 계속 패밀리 오브 바이리니어 맵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투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건이 심플렉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미분에서 0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논 디제너레이시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얘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제 탄젠 번들 생각이 되지만 이제 각각의 탄젠 스페이스에서 이제 탄젠 벡터를 이제 오메가에 넣으면은 얘가 이제 원폼이 될 텐데, 이 원폼이 이제 결국은 지금 코탄젠 번들의 원소가 되죠. 그죠? 이 대응 관계가 아이소모피즘이다. 또는 이제 동치 조건으로 오메가를 제가 웨지 프로덕트를 많이 한다는 게 정확하게 이제 m의 디멘션만큼 되도록 디그리가 하면은 얘가 0이 되지 않아요. 즉 오메가를 웨지 프로덕트에서 m의 볼륨 폼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논 디제너레이션 조건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모든 다양체가 이제 심플렉틱 폼을 가질 수는 없고, 간단한 이제 토폴로지컬 옵스트럭션은 이제 매니폴드의 차원이 이제 짝수해야 된다. 그리고 매니폴드가 클로즈드일 때는 오메가와 이제 오메가의 웨지 프로덕트들이 논 트리비얼 코홈올로지 클래스를 주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짝수 차원의 코홈올로지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디멘셔널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되지 않고요.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R2N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그 심플렉스 스트럭처를 이제 디퍼런셜 폼으로 쓰면은 이제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럼 이제 R2N은 RN의 코탄젠 번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이그젬플로는 이제 일반적인 매니폴드의 코탄젠 번들이 이제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갖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그젬플인 게, 얘는 실제로 이제 해밀토니안 시스템의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교계학에서 이제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공간은 Q고요.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는 Q고, 우리가 걔를 같이 움직임과 걔의 속도 또는 이제 듀얼인 모멘텀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코탄젠 번들이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간단한 예로는 서피스랑 이제 에리아 폼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이제 심플렉틱 폼이 되어서, 에리아 폼이 이제 심플렉틱 폼이어서 얘가 이제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들이고요.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할 텐데, 매니폴드의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간 파라미터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는 우리가 관찰했다시피 그냥 DH의 오메가 듀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드 이퀘이션은 이제 앞서 봤던 것과 같고요. 그럼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한 두어 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지오대식이 있는데요.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걔 이제 코탄젠 번들을 생각을 한 뒤, 해밀토니안 펑션을 코탄젠 번들에서 정의가 된 건데, 얘를 이렇게 Q는 베이스 코디네이트, P는 파이버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파이버의 놈의 제곱에 이제 원하프 취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키네틱 에너지에 대응되는 건데, 이때 이것의 이제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의 플로우는 지오데식 플로우가 돼요. 또는 이제 코지오데식 플로우가 되는데, 그 말은 이제 XH의 플로우는 T 스타 Q에 이제 있고요. 그죠? 걔를 이제 Q로 프로젝션 하면은 지오데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경우의 예이고요. 좀 더 복잡한 경우는 인공위성의 움직임 같은 거를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는 해밀토니안도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간단한 경우를 이제 적은 건데, 가장 간단한 경우로 이제 지구와 달이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2차원 평면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 뒤, 하고 나면 이제 지구와 달은 이제
걔네들의 센터 오브 마스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때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이제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가 무엇이 될 거냐면은 R2 평면이 되겠죠. 인공위성이 거기서 움직일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공위성이 지구랑 달이랑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R2에서 이제 지구의 뭐 위치, 달의 위치를 빼주고요. 그리고 해밀토니안은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에 이제 코탄젠 번들에서 정의됩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포뮬러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이그젬플이 이제 왜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해밀토니안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피리오딕 오비트인데 주기궤도죠. 즉 이제 오비트이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한 시간, 여기서는 이제 캐피털 T인데 얘가 이만큼 지나면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주기궤도고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역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이제 주기궤도 위에 올리길 원할 테고요. 예를 들어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을 찾더라도 이제 전제 조건이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조건이 걔가 그 행성이 이제 규칙적인 온도 변화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태양의 자기의 이제 태양의 주변을 이제 공전하여야 된다. 뭐 그런 전제 조건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리오딕 오비트라는 것은 많은 의미로 이제 역학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오브젝트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얘네들이 실제로 존재하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계약의 시작을 이제 알린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아놀드가 추측하기를 M이 클로즈 심플렉팅 매니폴드고 해밀토니안 펑션이 주어졌을 때 피리오딕 오비트 중에서 주기가 1인 애들의 개수는 최소한 이제 호몰로지만큼 베이스 매니폴드, 이 심플렉팅 매니폴드의 호몰로지만큼은 있다. 이런 이제 컨젝처를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논 디제너러스라는 이제 되게 지네릭한 컨디션을 넣었을 때의 버전을 제가 지금 들고 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원피리오딕 오비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이제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인데 다음과 같은 이제 공간을 생각을 해요. S1에서 이제 M으로 가는 스무스 맵들인데, 즉 이제 룹 스페이스죠. 그 중에서 이제 컨트랙트블한 애들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펑셔널이 어떻게 그 공간에서 정의된 펑셔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첫 번째 텀은 루프 X가 있을 때 걔를 이제 걔를 이제 경계로 갖는 바운더리를 갖는 이제 디스크를 생각을 하고요. 그 디스크 위에서 오메가를 적분을 한 게 첫 번째 텀이고, 두 번째 텀은 그 루프를 따라서 해밀토니안을 적분을 한 거예요. 이런 펑셔널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즉 해밀토니안 오빗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루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 S1의 주기가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오빗이면은 자연히 이제 원피리오딕 오빗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우리가 찾기 원하는 이 아놀드 컨젝처에서 물어보는 정확한 그 원피리오딕 오빗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고요. 그리고 이 펑셔널의 꼴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콜시브 이런 꼴이 아니기 때문에 인피멈 그리고 수프리멈이 다 인피니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미니멈이라든지 맥시멈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가끔 뭐 이제 미니맥스 시어리를 사용을 해서 새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쉬운 경우부터 이제 볼 텐데, 유한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지 잠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들 들어봤을 이제 몰 시어리가 거기에 관한 이론인데요. 클로즈드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고요. 유한 차원의 클로즈드 매니폴드이고, 심플렉틱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스무스 펑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소한 미니멈이랑 맥시멈 두 개가 있는 건 알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로어 바운드를 얻고 싶어요. 그게 이제 질문인 거고, 이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은 몰스 펑션이 주어져 있고요. 이 몰스 펑션이 뭔지 모른다면은 그냥 지네릭한 펑션이 이제 몰스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고,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을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할 수 있죠. 펑션 f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오브젝트가 무엇이냐면은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을 때 걔의 스테이블 매니폴드를 봐요. 스테이블 매니폴드라는 것은 이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있으면은 걔의 플로우를 따라서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흘러내려가겠죠. 그죠? 걔네가 흘러내려가는데 이제 X로 수렴하는 애들을 스테이블 매니폴드라고 하고, 반대로 제가 반대로 흘려보냈을 때 X로 수렴하는 애를 이제 언스테이블 매니폴드라고 해요. 그럼 이제 몰스 호몰로지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체인 그룹은 F의 크리티컬 포인트로 제너레이트 되는 이제 그룹으로 두고요. 인덱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면 얘가 좋은 이제 그레이딩을 주고요.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디퍼런셜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제가 디퍼런셜을 정의를 할 때 크리티컬 포인트 X에서 크리티컬 포인트 Y로 가는 맵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X의 디퍼런셜을 취했을 때 Y 앞에 붙을 코에피션트를 제가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맵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X의 unstable manifold와 Y의 stable manifold가 만나는 그 인터섹션의 개수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디퍼런셜이 잘 정의가 되고요. 잘 정의가 된다는 게 이제 얘를 2번 하면은 0이 되어서 호몰로지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인 컴플렉스의 호몰로지를 몰스 호몰로지라고 부르고,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냐면은 얘가 이제 싱귤러 호몰로지랑 같아요. 같은 이유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unstable manifold가 주어진 매니폴드에 셀룰러 필트레이션을 줘서 토폴로지를 읽어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용하면은 이제 호몰로지가 이제 F와 G에 무관하게 이제 항상 싱글 호몰로지를 준다는 걸 알고요. 그러면 우리가 몰스 이니퀄리티라는 걸 얻게 되는데, 바로 F의 크리티컬 포인트의 개수는 이제 정의로부터 체인 그룹이 크리티컬 포인트들로 제너레이트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인 그룹의 랭크가 크리티컬 포인트의 개수와 같죠. 그죠? 그리고 호몰로지를 취하면서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몰스 호몰로지랑 싱글 호몰로지가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F 크리티컬 포인트의 이제 호몰로지컬 로어 바운드를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던 이제 아놀드 컨젝처로 돌아가서, 아놀드 컨젝처의 질문은 이제 여기 로어 바운드는 지금 비슷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몰스 이니퀄리티에서처럼. 근데 이제 원 피리오딕 오빗들의 개수를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이제 이 펑셔널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음으로써 이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플로우 호몰로지 아이디어가 이 펑셔널로 이제 몰스 호몰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몰스 호몰로지를 한다고 하면은 체인 컴플렉스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체인 그룹을 먼저 비슷하게 이 펑셔널의 크리티컬 포인트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룹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디퍼런셜을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무엇을 셀 것이냐. 그러니까 감마가 이제 원 피리오딕 올빗, 델타 원 피리오딕 올빗일 때 그 둘 사이를 있는 이 디퍼런셜을 정의를 할 때 무엇을 세워서 여기 코에피션트에 넣을 것이냐가 이제 질문이 될 거예요. 몰스 호몰로지에서 했던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필요했었죠. 그죠? 근데 그레디언트를 정의를 할 때 매트릭이 필요하죠. 그죠? 그레디언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똑같이 매트릭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매트릭을 일반적인 아무 매트릭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수한 애를 선택해요. 그래서 almost complex structure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니폴드의 각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생각하고요. 그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스무스하게 변하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 오브 컴플렉스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심플렉틱 매니폴드에는 어떤 특수한 almost complex 스트럭처가 있냐면은, 오메가에 제가 J를 컴포즈 했을 때 얘가 리마니안 매트릭이 되는 애가 있어요. 항상 존재해요. 오메가가 이제 엔타이 시메트릭이니까 J를 넣으면 이제 시메트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매니폴드 M의 매트릭을 정의를 했고요. 그럼 M의 매트릭이 있으면은 룹 스페이스에 이제 L2 매트릭을 이제 그냥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의는 그냥 x를 따라가는 죄송합니다. 이 감마를 따라가는 이 벡터 필드를 그냥 이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고 그냥 S1으로 적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L2 매트릭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우리 펑셔널이 정의된 이 공간에 매트릭이 있기 때문에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2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논트리비얼한 이 방식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처음으로 L2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는 벡터 필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얘가 L2 센스로 정의된 거기 때문에 포인트 와이즈 벡터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제 직접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자체로도 조금 이상하고요. 더 이제 이상한 사실은, 이 공간은 제가 지금 스무스 루프를 다루는데, 룹 스페이스를 다루는데 매트릭은 지금 L2 매트릭을 사용을 하죠. 그죠? 만약에 제가 최대한 공간을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펑셔널이 정의된 공간을 제가 이 룹 스페이스를 제가 최대한 높이더라도, 레귤라리티를 낮추더라도 이제 여기에 풀백을 하면서 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W12 스페이스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L2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펑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L2 매트릭과는 이제 이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차이점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른 일이, 몰스 요리랑 다른 일이 발생하는데, 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플로우의 로컬 이그지스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 필드가 이제 립스트 컨디션 같은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OD의 로컬 이그지스턴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솔루션의 로컬 이그지스턴스 같은 게 전혀 없고, 따라서 이제 unstable manifold라는 게 stable manifold, unstable manifold라는 것이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몰스 요리에서 생각을 했던 이런 인터섹션 프로블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만나는 애들을 세웠다면은 그냥 이제 X에서 Y로 내려가는 이런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이제 플로우 라인을 그냥 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결국 얘를 이제 이퀘이션으로 쓰면은 무엇이냐? 이 리얼 라인에서 우리의 도메인인 룹 스페이스로 가는 맵인데, 그 맵을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옮겨서 이제 플러스 그레디언트가 0이다.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리고 어심토틱 컨디션은 이제 감마에서 델타로 가는 애를 우리가 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제가 여기 다시 적었고요. 똑같은 이퀘이션이고, 그러면 이런 L2 그레디언트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애가 룹 스페이스의 라인이죠. 그죠?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각 포인트가 루프인 거니까 얘를 M에서 보면은 M에 실린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코디네이트를 여기를 S, R을 S, S1 쪽을 이제 T라고 두면은 얘가 이런 이 이퀘이션이 이제 이런 이퀘이션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이퀘이션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텀이 코시-리만 이퀘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로 더 퍼터베이션이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퀘이션을 일단 연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호몰로지가 개발되기 몇 해 전에 이제 그로모프가 홀로모픽 커브 이론, 그러니까 그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들, 그러니까 홀로모픽 커브들에 관한 이제 이론을 개발한 것이 있어서, 그런 이론을 이제 조금 이제 바꿔서 잘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실린더인데 이런 솔루션,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인 애들에 대한 공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디퍼런셜을 잘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플로우 호몰로지를 정의하는 체인 컴플렉스는 체인 그룹이 다시 말하면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로 제너레이트 되고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원 피리오딕 오빗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디퍼런셜은 이제 피리오딕 오빗들 간의 실린더를 세는데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애들을 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 호몰로지는 이 컴플렉스의 이제 호몰로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플로우 호몰로지는 이 펑션이랑 이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애를 선택을 하냐면은 펑션인데 아주 작은 애를 선택을 해요. 이제 C2 놈이 작은 애여야 되는데 아주 작은 애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H가 아주 작으면은 XH도 작겠죠, 그죠? 벡터가 아주 작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애가 원 피리오딕 올빗인데 한 포인트에서 얘가 이제 XH를 따라서 이제 이 포인트를 벗어났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벡터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시간 1 동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 말은 이제 원 피리오딕 올빗이 되는 애는 얘를 이니셜 포인트를 떠나지 않는 애, 즉 H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퍼런셜 경우에도 사실은 실린더가 아니라 라인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해밀토니언 벡터 필드가 힘이 없어서 이제 돌아오질 못하는 거죠. 시간 1 동안. 따라서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몰스 시오리에서 봤던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몰스 컴플렉스랑 정확히 같다는 걸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플로우 호몰로지가 M의 호몰로지와 같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이제 몰스 시오리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몰스 호몰로지는 주어진 매니폴드의 호몰로지와 같았죠, 그죠? 근데 플로우 호몰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펑셔널이 정의된 공간이 M이 아니라 M의 루프 스페이스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M의 루프 스페이스의 호몰로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M의 호몰로지를 주죠.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봤듯이 unstable manifold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걔가 루프 스페이스의 토폴로지를 읽진 않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서 왜 플로우 호몰로지가 루프 스페이스 호몰로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애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면 이 얘를 알고 나면 이제 아놀드 컨젝처를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 피리오딕 오빗의 개수는 앞서 봤듯이 이제 펑셔널의 어떤 펑셔널 크리티컬 포인트였고요. 그 펑셔널로 체인 그룹을 제너레이트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인 그룹의 랭크와 이것의 개수가 같고 호몰로지를 취하면서 이제 이런 이니퀄리티를 얻고요. 그리고 이 플로우 호몰로지랑 싱귤러 호몰로지랑 같기 때문에 이제 싱귤러 호몰로지로 이제 얘 개수의 원 피리오딕 올빗의 개수에 이제 로어 바운드를 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되게 많아요. 그 88년에 시작을 했지만 제가 여기 적었듯이 이제 98년도에 거의 증명이 끝났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호몰로지 중에 이제 레셔널 코에피션트를 갖는 경우에서만 이런 이니퀄리티를 알고 뭐 인티저 코에피션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아직 모르고 네. 아직 정확하게 다 그러니까 정답을 이제 아놀드 컨젝처가 풀린 것은 아니에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대다수는 이제 풀렸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을 하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해밀토니안 펑션이 시간에 디펜드하는 경우였어요. 이제 논 디제너러시라는 조건 때문에 걔는 항상 디펜드 했었어야 하고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은 편의상 그냥 R2n에 정의된 애를 봅시다. 그러면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레디언트를 90도 회전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레벨셋의 탄젠트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해밀토니안 오빗을 따라서 H가 컨스탄트고요. 똑같은 말로 H의 레벨셋에 올빗이 항상 남아있어야 돼요. 그죠? 그 레벨셋을 벗어나지 못해요. 즉, 그래서 여기서 그린 것처럼 레벨셋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얘는 이제 이 레벨셋에 항상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레벨셋에 있는 피리오딕 올빗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데 이런 레벨셋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펑셔널을 어떤 애를 생각하냐면은 앞서 봤던 공간과 룹 스페이스와 R을 곱한 공간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똑같고요. 오메가를 적분하고 두 번째 해밀토니안을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이타가 여기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예요. 얘를 이제 곱해서 생각을 해요. 그럼 얘의 크리티컬 포인트 이퀘이션은 무엇이냐? 첫 번째 x를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펑셔널과 거의 똑같게 나오고요. 이제 얘가 x 덫이
이타의 XH여야 되고요. 근데 우리 어차피 원 피리오딕 올빗을 보기 때문에 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타는 여기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타를 미분하면은 이 안에 얘가 적분되는 얘가 항상 0이라는 걸 이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XH가 H의 이제 C 레벨 셋에 들어있어야 돼요. 얘가 이제 앞서 봤던 이 빨간색 피리오딕 올빗이죠. 그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펑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 봤던 피리오딕 올빗을 찾을 수 있고, 얘로 이제 플로우 호몰로지를 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레벨 셋이 어떤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추가적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컨택 매니폴드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잠깐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정의는 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앞서 이제 그림에서처럼 이제 스타일 쉐이프드 하이퍼서피스면은 컨택 스트럭처를 가져요. 그래서 컨택 지오메트리랑 이제 심플렉 지오메트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떼놓을 수 없고 이제 항상 같이 생각하고 이제 같이 상하관계가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고요.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을, 그러니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추가적으로 앞서 여기 타이틀에 있듯이 이 펑셔널이 라비노이츠 펑셔널이어서 이런 펑셔널 라비노이츠 플로우 호몰로지라고 불러요. 어떤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앞서 봤던 해밀토니안 H 대신 이외에 또 다른 이제 펑션을 생각해요. 얘는 이제 롤이 이제 펄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포인트가 리프와이즈 인터섹션이라는 것은 이 포인트가 F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시간이 1이 지난 뒤에 다시 본래의 궤도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 주변을 도는 이제 인공위성이 있다고 합시다. 계속 오는데 갑자기 이제 예기치 않게 이제 소행성이 접근을 해서 얘가 소행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본래 궤도를 빠져나가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시간 1이 지난 뒤에 얘가 자신의 본래 궤도로 안착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은 그런 점을 이제 리프와이즈 인터섹션이라고 부르고. 되게 비현실적이지만 뭐 이런 걸 공부할 수도 있겠죠. 뭐 실제로 어느 상황에서는 존재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펑셔널에다가 추가적으로 해밀토니안 이 펄터베이션 텀을 붙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려면은 H와 F의 타임 서포트를 좀 조절하긴 해야 되는데 기존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포뮬러는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박사 과정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이제 연구하는 분야 중에 이제 하나예요. 물론 근데 되게 이제 다이너믹스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심플렉팅 매니폴드라든지 컨택 매니폴드의 지오메트리 토폴로지를 읽는데도 굉장히 이제 많은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꼭 다이너믹스만을 위한 이런 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오메트리나 토폴로지에 관한 내용은 얘를 사용을 해서는 이번엔 하지 않을 거여서 뭐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완전 새로운 내용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주인공은 피리오딕 올빗이에요. 걔네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를 이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될 텐데,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closed non-degenerate 폼이 있는 거였죠, 그죠? 걔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웨지 프로덕트를 했을 때 볼륨 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포몰피즘이 심플렉틱이라는 것은 얘가 심플렉틱 폼을 이제 보존했을 때 심플렉틱이라고 부르고요. 얘로는 이제 우리가 여태껏 봤던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의 플로우가 이제 심플렉틱이 돼요. 간단한 이제 리데리버티브 계산을 통해서 이제 오메가를 XH 방향으로 리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이제 0이 된다는 걸 보임으로써 이제 알 수 있고요. 따라서 F가 심플렉틱이면 오메가를 보존하기 때문에 오메가를 웨지 프로덕트한 이 볼륨 폼도 보존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F가 이제 볼륨 프리저빙이 돼요. 그리고 차원이 2차원일 때는 제가 웨지 프로덕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플렉틱은 볼륨 프리저빙이랑 이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질문의 얘네가 심플렉틱이랑 볼륨 프리저빙이 이제 다른 개념일 것이냐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이제 가지겠죠. 이 질문이 이제 대답하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오래 걸리기도 했고 이제 상당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대답을 이제 그로모프가 85년도에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이제 애들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B 캐피탈 R을 레디어스가 캐피탈 R인 이제 볼이고요. 그리고 Z 스몰 R을 이제 레디어스가 스몰 R인 인피니트 실린더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듯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애가 이제 2차원 디스크고요. 레디어스가 R인 디스크고 그리고 나머지 다이렉션은 다 인피니신 그런 실린더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크로모프가 보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볼을 이 실린더에 심플렉틱 인베딩, 그러니까 심플렉틱하게 넣을 수 있다면은 볼의 레디어스는 실린더 레디어스보다 이제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볼이랑 실린더가 레디어스가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인클루전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걔가 옵티멀한 거예요. 걔보다 제가 더 큰 애를 넣을 수는 없어요. 심플렉틱하게는. 근데 정확하게 이 볼륨 프리저빙일 때는 어때요? 볼륨 프리저빙일 때는 제가 아무리 작은 레디어스를 갖는 실린더를 가져와도 걔는 인피니트 볼륨을 갖고 볼은 파이나이트 볼륨을 갖기 때문에 제가 항상 넣을 수 있어요. 그죠? 말 그대로 그냥 스퀴즈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심플렉틱이 볼륨 프리저빙이랑 다르다는 거를 말을 해줘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 간단한 답은 여기 제가 그려놓은 이 빨간색 원의 크기가 이 실린더의 원의 크기보다 크면은 이제 넣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대답을 하면은 여기 원의 이 구 또는 이제 구의 바운더리인 스피어에 자연스러운 다이너믹스가 주어지는데요. 심플렉틱 경우에 이 원이 그 경우에 그 다이너믹스의 피리오딕 올빗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얘도 실린더에 자연스럽게 주어진 시스템의 이제 피리오딕 올빗이고요. 근데 심플렉틱은 단순히 볼륨 프리저빙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숨겨진 다이너믹스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돼요. 보존 또는 이제 걔를 이제 최소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심플렉틱 인베딩이 있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피리오딕 올빗의 주기가 가장 짧은 애의 주기가 이제 작은 데서 큰 데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증명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로모프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수도 홀로모르픽 커브 이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하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증명이 있는데 이 증명이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피리오딕 올빗이 심플렉틱 매니폴드 사이에 이제 맵들의 뭔가 리지디티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이 예로부터 이 디어럼으로부터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피리오딕 올빗에 관한 이제 또 다른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컨택 매니폴드를 정의를 하죠. 컨택 매니폴드는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짝수 차원이었다면 얘는 홀수 차원이에요. 그리고 원폼이 주어져 있고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알파랑 이제 디알파를 이제 충분히 웨지 프로덕트 하면은 볼륨 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볼륨 폼이니까 볼륨을 자연스럽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시그마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잘 주면 양수로 만들 수 있죠. 그죠? 또한 이제 컨택 폼이 있으면은 이 원폼이 있으면은 다이너믹스도 이제 바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조건으로부터 D알파의 커널이 방향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 방향의 벡터 필드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방향, D알파의 커널 방향으로는 알파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알파로 벡터 필드를 노멀라이즈 해주면은 얘가 정의가 돼요. 이런 애를 이제 립 벡터 필드라고 부르고, 벡터 필드가 있으면 이제 피리오딕 오빗을 생각을 하고, 그런 애들 중에 이제 가장 짧은 애, 피리오드가 가장 작은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니멀 피리오드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륨과 이제 미니멀 피리오드라는 두 개의 이제 숫자를 얻게 됐고요. 이제 시스톨릭 이니퀄리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표는 볼륨과 미니멀 피리오드를 연관 짓는 거예요. 이제 리만 기하의 시스톨릭 지오메트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의 관심 분야는 무엇이냐면은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볼륨 또는 에리아와 클로즈 지오데식의 이제 미니멀 가장 짧은 클로즈 지오데식의 이제 길이, 걔네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게 시스톨릭 이니퀄리티인데, 리마니안 시스톨릭 이니퀄리티인데, 정확하게 걔 이제 확장판이에요. 실제로 이제 컨택 지오메트리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게 목표인데,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볼륨을 고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미니멀 피리오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아주 작게 항상 만들 수 있어요. 볼륨을 고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스트를 주면은 이 여기는 항상 피리오드 오빗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작게 만듦에 따라 미니멀 피리오드는 0으로 수렴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로어 바운드는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는 항상 0이고, 이제 질문이 어퍼 바운드인데,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볼륨을 제가 고정하더라도 막 얘를 바꿔서 미니멀 피리오드가 무한정 크게 큰 애를 만들 수 있겠느냐, 또는 이 미니멀 피리오드의 어퍼 바운드 이 피리오드는 이 볼륨으로 컨트롤이 어떻게 될 테냐, 그러니까 어떤 펑션이 존재해서 볼륨으로 이제 미니멀 피리오드를 항상 바운드 할 수 있을 테냐, 얘가 이제 시스톨릭 이니퀄리티의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 간단한 예를 보면은 바로 이제 이 경우인데요. 이제 졸이라는 이 컨택 폼이 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벡터 필드의 오빗이 항상 피리오딕이고 모든 애들이 다 피리오딕이고 다 같은 피리오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그젬플은 그냥 스테나스피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택 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졌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온 거냐면, 얘를 제가 미분을 하면은 R2N의 그 스탠다드 심플렉트 폼을 얻어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심플렉트 폼의 이제 프리미티브고, 얘로부터 정의되는 립 벡터 필드는 이렇게 쓰여요. 얘가 무엇인지 보면은 R2N을 제가 P1, Q1 플레인, P2, Q2 플레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플레인들을 각각 이제 지금 같은 속도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여기 앞에 코에피션트가 2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피리오드가 다 파이로 다 같아요. 결국 그 말은 이 벡터 필드로 인해서 이제 프리 S1 액션이 스테나스피어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프린시펄 S1 번들이 이제 이렇고요. 얘가 이제 올빗 스페이스, 그리고 파이버가 피리오딕 올빗이죠. 그죠? 이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니멀 피리오드가 파이고요. 모든 애들이 다 피리오드가 파이니까 미니멀 피리오드가 파이고, 볼륨은 이제 파이 n이에요. 얘는 이제 컨택 볼륨인데, 사실은 그 스피어의 이제 안쪽인 그 유닛볼의 볼륨이 파이 n 오버 n 팩토리얼일 거예요. 근데 이제 n 팩토리얼이 이제 얘를 이제 계산하면서부터 나와서 상쇄되어서 이제 파이 n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볼륨이 미니멀 피리오드의 n승이다 라는 걸 이제 이 이그젬플에서는 알죠. 그죠? 굉장히 다이너믹스로는 제일 심플한 경우인 거죠. 그죠? 이제 심플렉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컨젝처 중 하나가 스피어의 컨택 폼이 R2N으로부터 얻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스피어를 R2N에 넣었을 때 걔가 이제 어떤 도메인을 바운드 하겠죠. 그죠? 걔가 이제 컨벡스면은 이 컨벡스 인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얻는 컨택 폼에 대해서는 이런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미니멀 피리오드를 n승한 것이 항상 볼륨보다 작다. 이런 것이 이제 성립을 한다. 얘가 컨젝처예요. 앞서 봤듯이 제가 이게 컨벡스 인베딩 중에서 그냥 스탠다드 스피어가 되도록 이제 인베딩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옵티멀한 이니퀄리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었듯이 이제 컨벡시티란 조건이 없으면 이니퀄리티는 이제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미저러블이라고 적은 것은 여기에 제가 컨벡스를 가정을 안 하고 여기에 제가 어떤 컨스탄트를 갖다 놓아도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안 해요. 이건 굉장히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랑은 다른, 리마니안 시스톨릭 이니퀄리티랑은 다른 측면인데, S2 경우에 리마니안 시스톨릭 이니퀄리티는 옵티멀한 이니퀄리티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항상 어떤 코에피션트를 앞에 붙이면은 그러니까 리마니안 S2에 이제 에리아 앞에 컨스탄트를 붙이면은 이제 이니퀄리티는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옵티멀한
옵티멀한 애를 못 찾았을 뿐이지.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컨벡시티가 무엇이냐 이런 게 이제 사교계학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 뭐 현재 관심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이제 대답을 아직 하기에는 이르고요. 그러니까 얻지는 못했고 가장 이제 최근 결과 중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것은 이제 스피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컨택 매니폴드의 컨택 시스톨릭 이니퀄리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한 거고요. 그래서 3차원일 때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냥 대답은 3차원 이제 졸 컨택 매니폴드가 있고요. 그래서 피리오딕인 경우죠. 그리고 어떤 컨택 폼이 그런 피리오딕인 경우와 가깝다면은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를 얻는다. 근데 여기 이제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제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이때 코에피션트에 들어오는 이 숫자가 시그마의 호몰로지에, 왜냐하면 이제 스피어인 경우는 없지만은 이 시그마는 이 일반적인 3차원 다양체는 이제 H1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 이제 톨션 파트의 오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0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알파 낫이 지금 피리오딕이기 때문에 프리 서클 액션을 주죠. 아까 스피어의 경우에서처럼. 그러면 우리가 프린시펄 서클 번들을 얻는데 이 번들이 이제 논 트리비얼 하고요. 걔의 이제 오일러 넘버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도 옵티멀 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이제 가까운 경우, 피리오딕 경우랑 이제 가까운 경우에 이제 이런 이니퀄리티를 증명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걸 이제 사용한 아이디어는 그 앞서 설명드린 뭐 플로우 호몰로지나 이제 홀로모픽 커브 이론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네,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발표를 조금 일찍 끝나긴 하는데, 예, 이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발표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이제 두 인물, 이제 그로모프가 2009년도에 아벨 프라이즈 받을 때 사진이고요. 이제 플로어는 이제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플로어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90년도에 교토 ICM에서 이제 플래너리 스피커였는데, 그 당시에 뭐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30대 초반이어서 다음번 기회도 있겠지 이랬는데, 이제 ICM 직후 이제 그 다음 해에 자살해가지고, 네, 뭐 받지 못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